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파트 자극의 전달 두 번째 시간 흥분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흥분 전도라고 두고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뉴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흥분 전도. 흥분이 무엇인가? 일단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흥분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뉴런이 자극을 받을 거야.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흥분이란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이 뉴런의 정기적 특성이 변한대. 자, 이 현상을 흥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기적 특성이 변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것, 흥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흥분의 발생 나와 있어요. 위에서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뉴런이 자극을 받아야지만 흥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은 분극 상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탈분극이라는 게 있고요. 다시 분극 상태로 된다라는 재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흥분의 발생 단계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상태로 나타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흥분의 발생 과정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분극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것이 분극 상태에 정기적 성질이 있을 거야. 이때를 휴지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휴지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탈분극일 때는 활동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지전이와 활동전이 분극, 탈분극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지전이 상태의 이온 분포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분극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휴지전의 상태, 분극 상태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포막의 안쪽과 바깥쪽에 정기적 전압차지, 그지? 정기적 압력차이, 전위차, 전압차를 측정을 했대.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가 세포막 안쪽, 여기가 바깥쪽인데요. 전압계를 가지고 여기에 연결하고 안쪽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거야. 전위차를 측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얼마 정도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70mV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안쪽을 기준이에요. 안쪽이 마이너스였고요. 바깥쪽이 플러스다. 그래서 이 차이가 마이너스 70mV다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세포막, 얘가 세포막이죠. 세포막은 어떻게 이온들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전위차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세포막을 이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이동시키는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는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동시켜주는 능동수송이라는 것을 해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요,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펌프에서 나트륨 이온은 이 펌프에서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밖으로 빼내줘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안쪽으로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빼내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많이 있는 상태인데 통로가 있어. 통로. 어떤 통로가 있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고요. 칼륨 이온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자, 휴지 전이 상태에서는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는 상태야. 닫혀 있다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로로 이동하는 것은 확산 현상이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 현상인데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지 못한다. 근데 칼륨 이온 통로는 일부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가 열려 있는 상태야. 그래서 칼륨 이온이 확산될 수 있다. 확산은 어떻게 된다 그랬니?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 여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쪽에서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적은 쪽으로 일부가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 많은 상태에서 칼륨 이온까지 추가가 된 거고요. 안쪽에는 칼륨 이온 많았는데 빠져나가는 칼륨 이온 때문에 칼륨 이온의 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이온의 수가 많으니까 바깥쪽에는 어떤 이온을 가진다고요? 플러스, 양이온이 많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안쪽은 칼륨 이온 많았는데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안쪽은 어떤 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더라. 그래서 휴지 전이 상태에서 전압차가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mV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뭐 더 있냐면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도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나트륨, 칼륨 펌프랑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를 가지고 세포막 바깥쪽과 안쪽에 전압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 봤어요. 자,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지금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흥분 상태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일단 휴지 전이 상태의 이온 분포 같고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분극이라고 해요. 왜 분극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분극인데 극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나눌 분자를 써요. 극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막 안쪽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요.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극이 나뉘어진 상태, 분극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자극을 받지 않을 때죠.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이 원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온의 이동과 분포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온의 이동과 분포 나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이온의 이동과 분포는 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이동시키는 펌프 있었죠. 능동수송한다 그랬어. 그래서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계속 퍼날라요. 그래서 이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은 어디에서 어디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칼륨 이온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지.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온의 양이 비슷할 거다. 안쪽 바깥쪽 이온의 양이 비슷할 건데요. 맞아요? 자, 농도 차이로 인해서 이제 뭔가 달라져. 자, 펌프 능동수송 ATP 이용한다. ATP를 사용을 하더라.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온을 이동시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농도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했다 그지? 나트륨 이온 통로랑
칼륨 이온 통로가 있대. 이 통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확산 현상에 의해서만 이온들이 이동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 닫혀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만 나트륨이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만 이동하는 거고요. 칼륨 이온 통로는 일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려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일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였죠. 어디에서 어디로? 안쪽이 많으니까 농도가 높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쪽보다 바깥쪽이 어떤 이온이 양 이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거. 그래서 하전 상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더라. 막전이 얼마 된다고요? 휴지전이 상태에 마이너스 70mV 형태로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붕극 상태였어요. 이제 탈붕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붕극. 자, 두 번째 탈붕극인데요. 탈붕극에서는 활동전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지울게요. 이번에는. 탈분극 활동전이 상태입니다. 자, 자극을 받아요. 일단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습니다. 역치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이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리고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닫히게 됩니다. 자, 일단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린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은 일단 바깥쪽이 나트륨 이온이 많았고 안쪽이 나트륨 이온이 적었잖아.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안쪽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변하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의 이동과 분포를 볼게요. 이온의 이동과 분포 책에 나와 있는 거.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린다.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하여 막전이가 상승을 합니다. 막전이가 역치전이에 이르면 더 많은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다량으로 확산하여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한다. 자, 처음에는 일부만 열려서 안으로 들어오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막전이가 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어떻게 된다고? 자극이 아니라 막전이가 역치 이상이 되면은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더 많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건데 어떻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막전이가 상승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전이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상승하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극이 바뀌어요. 극이 바뀌어. 원래 분극이었는데 이 분극이 바뀌었다. 극이 바뀐다라고 해서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바뀌고요.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되면서 자, 이 전이는요.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동전이는 어느 정도 나타나냐면은요. 플러스 35mV 정도 나타나더라
라는 거. 막전이가 상승한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이제 재분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을 받아서 이제 탈분극 상태까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세포막 안쪽에서 나트륨이 확산 현상에서 양쪽으로 이동을 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재분극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다시 분극 상태로 되는 거야. 재분극. 다시 원래 상태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위에 대부분의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힙니다. 자, 탈분극 후에는요.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일단 탈분극이 일어났잖아. 그치? 탈분극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 난 다음에 뭐가 열리냐면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게 돼요. 자, 얘가 닫혔으니까 나트륨 이온은 이동하지 않고요. 칼륨 이온이 이동을 할 건데 칼륨 이온은 안쪽이 더 많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쪽, 안쪽에서 적은 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탈분극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칼륨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다시 플러스 형태의 분극 상태의 전이로 돌아가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온의 이동과 분포 보면은요, 나트륨 이온 통로 닫혀? 나트륨 이동 안 하고요. 들어왔지, 그치? 그리고 칼륨 이동 통로,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분극이 될 거야. 재분극이 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작동을 해요. 얘가 작동하면 어떻게 돼? 나트륨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칼륨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상태? 분극 상태, 휴지 전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극, 탈분극, 재분극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뒤쪽에서 전체적인 흥분 전도 과정을 그래프랑 세포막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흥분 전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뉴런에서 뉴런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뉴런이 이렇게 있죠. 뉴런에서 내가 자극을 줄 거야. 자극을 줘. 그래서 일단 자극을 여기다 딱 줬대. 역지상에 자극을 줬어. 그래서 이 부분부터 보는 거야. 이 부분부터. 이 부분 봐. 자극을 줬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자극을 주기 전에는 휴지전이 상태야. 근데 자극을 줬으니까 활동전이 상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더니 세포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저기까지 그리면 되니까 처음에는 자극을 받기 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분극 상태예요. 분극 상태, 휴지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띄워서 그릴게요. 처음에 분극 상태, 휴지전이 상태, 세포막 이렇게 그릴게요. 세포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좀 크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된다고?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서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칼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는 막혀 있으니까 확산 안 일어난다. 그지? 근데 칼륨 통로가 약간 열려 있으니까 일부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더라. 이거잖아. 그렇지? 일부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안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뭐가 있었다?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전하가 안쪽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요. 바깥쪽이 플러스 형태로 나타나는
휴지 전이 상태가 나타나고요. 이때 두 전이차가 얼마 나타났다고요? 마이너스 70mV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이제 자극을 줬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 전기적 성질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탈분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탈분극. 탈분극 상태는 활동전이 상태가 되고요. 활동전이는 얼마만큼의 플러스 35mV의 전이차를 가지더라 라는 거지. 자, 그냥 세포막 하나만 그려서 계속 설명할게요. 여기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닫혀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나트륨 칼륨의 이동이 안 일어나고요. 활동전이에서 뭐만 열린다고?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린다라고 했지. 열리는데 처음에 조금 열렸다가 나중에 활짝 열린다. 어쨌든 여기에서 자극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나트륨 이온이 이 부분에서 안쪽으로 열리니까, 이 부분이 열리니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적어진 상태, 안쪽에 많아진 상태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원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는 그냥 원래 상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양쪽으로 뭐가 일어나? 확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확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트륨 이온들이 쭉 옆으로 이동하면서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그래서 차례차례 플러스가 바뀌게 됩니다. 차례차례 플러스가 바뀌어져요. 이런 식으로 전도가 일어나요. 자극의 전도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극의 전도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더라. 자, 얘가 탈분극이었어요.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 이온이 양쪽으로 확산되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요? 재분극이 일어나요. 재분극.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요. 재분극이 일어나는데요. 자, 재분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됐는데 재분극이 일어나면 뭐가 열려요?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 안쪽이 플러스였고 바깥쪽이 마이너스인데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 누구랑 같이 된다고? 휴지 전이 상태와 동일한 배치를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분극 후에 다시 뭐가 돼요? 분극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더라 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분극이 되는데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자, 이 부분에 자극을 받았으면 분극에서 쭉 분극이었어. 그치? 자, 자극을 받았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탈분극이 돼. 근데 얘는 아직 분극 상태야. 쭉. 자, 그러면 얘가 재분극이 된단 말이야. 다시 재분극이 돼. 재분극이 되면 얘는 이동을 했으니까 탈분극이 될 거고요. 여기가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됐으니까 분극 상태. 그러면 다시 어떻게? 여기가 원래 상태의 분극 상태로 돌아오며 여기가 재분극, 여기가 탈분극, 여기가 분극, 이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자극의 전도, 탈분극이 옆으로 오른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더라.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고 알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서 볼게. 휴지전이, 활동전이 나와 있는데요. 전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전이 그래프. 막전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여기를 마이너스 70이라고 둘게요. 마이너스 70mm부터 여기를 플러스 30 정도 둬도 돼요. 35까지인데요. 플러스 30. 책에는 35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35라고 둘게요. 분극 상태에서는요. 마이너스 70이에요. 마이너스 70이고요. 자, 탈분극이 일어난대요. 탈분극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조금 열린다 그랬다. 그치? 요렇게 이동하다가
그리고 막전이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증가를 해. 여기까지가 탈분극이고요.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니까 재분극이 일어나면 이렇게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냐면 마이너스 70mV보다 좀 더 낮은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위치가 좀 더 내려갔다고 해서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이 이동하다가 바로 정지를 못하기 때문에 살짝 더 내려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분극, 휴지전이, 그리고 여기까지가 탈분극, 활동전이, 그리고 여기까지가 재분극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어떤 상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래프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분극에서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탈분극에서는 여기는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높죠. 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는요,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높다. 그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들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의 세기가 있을 거야. 누가 센지 작은지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지울 거고요. 참고로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 전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가 전이에요, 막전이. 그리고 시간, 마찬가지 여기도 막전이의 시간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얘가 약한 자극. 여기를 강한 자극을 준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약한 자극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자극을 받아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받고요. 다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얘가 약한 자극이고요. 강한 자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높이는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활동전이가 나타나는 높이. 근데 더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자주 나타나. 그래서 활동전이가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약한 자극, 자주 나타나면 강한 자극. 그래서 빈도 때문에 활동전이 나타나는 빈도라고 해. 자주 나타나는 정도. 빈도가 크면은 강한 자극, 빈도가 작으면은 약한 자극이다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이제 네 번째. 흥분 전도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 전도 속도. 자,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마리집 유무예요. 마리집이 있을 때 속도가 빠르고요. 마리집이 없을 때 속도가 느려요. 자, 이렇게 마리집이 있을 때는 마리집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절연체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그릴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요. 바깥쪽이 플러스를 띄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마리집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절연체니까 이 부분에 마리집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럼 자극을 받으면은 여기가
활동 전이로 바뀌어. 그리고 얘는 안 바꾸고요. 그냥 쭉 지나가다가 여기 하나만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마리집이 없으면은요, 하나하나 다 바꾸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바꾸고 중간에 안 바꾸고 그냥 쭉 가다가 다시 하나 바꾸는 이 전도를 도약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은 절연치가 있기 때문에 도약전도가 나타나고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죠? 축삭돌기에 지름 있는데요. 지름이 클수록 당연히 빠르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건 어떻게 돼? 축삭돌기의 지름이 크면서 마리집이 있으면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느린 거는 축삭돌기의 지름이 작으면서 마리집이 없으면 흥분의 전도 속도가 느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좀 많이 까다롭고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처음에 휴지전이 상태에서의 막전이에서 어떤 것들을 봤다?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랑 나트륨 이온 통로랑 칼륨 이온 통로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상태에서의 이온의 이동 그리고 전이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흥분 전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받았을 때 전이가 바뀌는 전기적 전도 현상이 바뀌는 현상, 전기적 특성이 바뀌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흥분 발생은요. 처음에 흥분이 발생하지 않은 분극 상태, 휴지전이 상태, 그리고 자극을 받았을 때 흥분이 발생하는 상태인 탈분극 상태, 활동전이 상태, 그리고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재분극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온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정도 정확하게 봐두면 되고요. 그리고 전이차 그래프들 하나씩 봐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전이 변화에 대해서 봤죠. 그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냥 빈도차에 의해서만 나타나더라 라는 거 봤고요. 흥분 정도 속도는요. 마리집의 유무 그리고 축삭돌기의 지름에 의해서 흥분 전도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요. 흥분 전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